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에 반대하십니까? 네,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네, 네, 저는 아까 말씀 이미 드린 것처럼 지금 부채나 채무가 전혀 문제가 없다. SH공사도 뭐 지금 제가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이렇게 몇 년 동안에 늘어난 부채는 채무는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예컨대 교육 문제, 교육에 있어서도 예산이 얼마죠? 한 1,000억 정도 늘었죠. 네, 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우리 이 간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이전하면서 비우고 있는 그런 것들 가능하면 확보해라. 그것은 우리가 공원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돈을 쓰는 것도 여러 가지 원칙과 요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투자하시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다르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저는 기존의 유유시설들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반드시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형태보다는 저는 굉장히 이 동네에 가깝고 이 작은 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또 그것도 매칭 방식으로 자기 동네에 그런 공간을 먼저 확보하거나 또는 어떤 스스로 기금을 마련한 곳에 먼저 우선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저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거기에 더 많은 일이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요. 네. 제가 보기에 철학이 부족하십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은요, 그런 창의적인 제안들 저희도 지난 1년 동안 많이 해왔고 많이 반영시켜 왔습니다. 시장님이 자랑스럽게 유유시설 얘기하셨지만 저도 작년에 오세훈 시장에게 지금 비고 있는 학교시설 활용해가지고 보육시설 집어넣자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펀딩 형식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그동안 주장해왔고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진행해왔던 일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고요. 사실은 웬만하면 그래 그거 다 박원순 시장님이 새롭게 얘기하신 거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다 우리가 하던 것들이에요. 박원순 시장님이 새롭게 복지 확대하신 거 없어도 웬만큼은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운용의 제1원칙을 빗감는 거라고 주장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요, 이대로 돼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축소는요, 언제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들의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요, 케인즈 학파를 비롯한 전 세계 진보적 재정 전략의 근간입니다.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복지를 통해 내수시장을 살려야 되고요. 내수시장이 별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면 그것을 사줄 서민들의 호주머니, 그리고 동네 상권, 이게 내수시장입니다. 보편적 복지에 투자해야 됩니다. 아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세훈과 이명박 이 두 양반이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야 될 때 돈을 4대강에 쏟아 부은 게 잘못이지 적극적 재정 전략을 펼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지금 서울에 빚 갚는 게 제일 원칙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틈만 나면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확보한 예산 중에 오세훈 시장이 안 쓴 것도 많다. 서울형 헤비타트 운동 10억 예산이 있는데 그거 지금 빨리 풀어가지고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들 이런데 방에 문풍지라도 붙여주고 뭐 벽에다가 이거 난방 이런 거라도 좀 설치해 주라고 얘기를 해도요 강간무소식이에요. 어느새 송풍하고 자체 예산 갖고 한다니까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더라고요. 자, 작은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항상 그런 거 갖고 고민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원순 시장님이 새롭게 확대하려는 복지가 뭐냔 말입니다. 도대체 재정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런던시는요,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가용재원을 총동원해가지고 학교 시설을 바꾸는 일에 교육의 질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2305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제로가 된다는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투자해줘야 됩니다.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거부하고 있는 여성들의 마음을 돌려놔야 됩니다. 교육에, 문화에, 사회복지에, 공원에, 도시 기반 시설에도 지금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빚 갖고 앉아있을 한가로운 시기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네, 의원님. 자,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입니다. 네. 의회에서 예산서 제출했습니다. 다시금 서울에서 필요한 복지 무엇인지 의회하고 논의합시다. 지금부터 그걸 논의할 시간입니다. 연말까지가. 서울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지금부터 논의합시다. 그 논의 결과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이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반대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필요한 예산이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으로서 사업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제가 대통령이라면 지금 말씀 제가 100%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서울시 예산 구조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세입원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빚 갚을 네. 때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네. 빚 갚는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니까 복지에도 별로 한 거 없이 복지 확대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임대주택 공급 없이 임대주택 공급 가능하게 하는 셈법 찾는 거고요. 사고 발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보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이 빚 갚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원칙이 보편적 복지라는 겁니다. 네. 빚 갚는 것은 1차적 목표는 아니죠. 그렇지만 균형 재정을 위해서 네. 근데 재정을 줄이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생각하세요. 네. 아무튼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조차 시정 질문하면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1분 30초는 시장님이 써주십시오. 그러면. 네, 네, 너무 좀 아니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 봐주실 듯이 하시더니 그냥 이렇게 몰아붙이고 시간은 1분밖에 안 주시네요. 네, 뭐 따로 한번 깊이 있는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저는 지금 그 부채나 이 채무가 심각하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진 않고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죠. 또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원칙, 철학은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저도 계속 지금 뭐 복지에 대해서 그 2% 늘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결코 낭비나 공짜가 아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오히려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그런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예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시의원님 여러분들과 정말 차원 높은 토론을 저는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예산안 하나하나가 그런 고민과 결단의 결과물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제1 원칙이 복지 빚 갚는 게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